네, 슬기로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안전운전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분명 면허시험 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발생률도 높고 분쟁도 많아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도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자, 좋은 습관은 인생의 선생님이라고도 하죠. 차로 변경 사고, 알아둬야 할 부분들, 또 지켜야 할 것들, 분쟁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 출연하고 뭐 반응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아, 예. 그래도 좀 의뢰인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예. 라디오로 들으시다가 예. 이렇게 사건 또 연결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주머니 사정을 조금 좋게 하는 네, 어려운 그런 방송인가 상황에. 봅니다. 네. 자, 차로 변경, 차선 변경 등으로 얘기가 되는데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하는 사고,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또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네. 많은데 네. 차로 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차로 변경할 때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지켜야겠습니까? 네, 차로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차로 변경할 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해야 된다. 라는 규정과 예. 또 차로 변경하기 전에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방향 지시 등이나 수신호하라. 그리고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수신호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 두 부분을 종합한다면 결국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과 차로 변경 완료 후 진행하는데 부딪히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하라는 말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또 차로 변경 중에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연속 차로 변경. 그러니까 1차로에서 2차로 왔다 다시 좀 가다가 1차로로 가야 되는데 뭐 1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1차로 막 대각선 사선으로 가는 경우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불법적인 차로 변경에 해당되고 또 동시 차로 변경이라고 해서 이제 1차로에서 2차로 또 3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하다가 서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선점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어요. 예. 그럴 때는 뭐 2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없다 하더라도 3차로 차량은 1차로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차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서로 조심해서 차로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가장 뭐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1차로에서 2차로 예. 간 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네. 차량. 저도 뭐 운전하다가 위험한 적 많았는데. 그렇죠. 그럼 차로 변경 사고에서 과실비를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기본 과실을 본다면 차로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 예. 과실이 70% 져지고 진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30% 7대 3에서 시작합니다. 예, 예. 여기에서 방향 지시등 켰냐 안 켰냐 또 갑자기 끼어들었냐 안 끼어들었냐 흰색 실선 같으면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데 그곳에서 차로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 차로 변경하는 걸 뻔히 보고도 속도를 줄이느냐 안 줄였느냐 예, 예. 이런 부분 두루두루 고려서 과실 비율 7대 3에서 조정됩니다. 아, 100대 0도 있습니까? 100대 0이 사실 충분히 있죠. 어떻게 보면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으면 차로 변경 같은 경우에 나란히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 예. 길 가다가 나란히 걸어가던 사람이 옆에서 툭 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100대 0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올 법도 한데 손해보험협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이 7대 3이라는 그 과실 도표를 가지고 블랙박스 영상 보면 누구라도 못 피하는데 과실 도표 7대 3이니까 7대 3으로 끝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차로 변경 사고가 일어나기도 많이 일어나지만 손해보험협회 과실 도표에서 검색 순위도 1위입니다. 아. 사람들 사고 나면 이게 다 검색해 봅니다. 예, 예. 7대 3돼 있는데 어떻게 이 7대 3에서 수정 가감을 하더라도 100대 0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사에서는 도표대로 했는데 100대 0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운전자와의 많은 대립이 생기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건 운전자가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대 기본 과실 7대 3이고 수정 가감 요소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100대 0이 안 나옵니다, 고객님. 예. 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보험사조차도 본인에게 설득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7대3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도표는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없었을 때 그때 기본적인 과실 비율이 되는 것이고 수정 가감하는 거지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셔서 안 되고요. 특히 그거 차로 변경 사고는 본인이 억울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송 가서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다 처벌 안 받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운전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교통사고 발생되면 다 운전자 처벌 받아야 되는데 12대 중과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하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차로 변경 사고는 12대 중과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아니면 처벌 안 받는데 이제 일반 운전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상해 많이 다쳤으니까 나는 오히려 처벌 받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 개념은 그 법적 개념은 많이 다쳤는 그 정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사지마비나 팔다리 절단, 뭐 시각 상실, 청각 상실, 미각 상실, 신체 고유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됐을 때 그때를 중상해라 말하고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중상해는 중환상해입니다. 예. 그 중환상해와 중상해는 구분해야 되고 차로 변경 사고가 중환상해라면 처벌받지 않고 중상해라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차로 변경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좀 그런 뉴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차로 변경하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네. 벌이다가 적발되는 얼마 전에도 또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던 일당이 검거됐다 이런 소식이 네. 있었는데 피해액이 무려 10억 정도입니다. 네. 왜 이렇게 쉽게 표적이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밝혀진 것이 피해액이 10억이지 예. 규모는 더 클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차로 변경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차로 변경 안 할 수 없는데 변경함으로써 을이 돼버립니다. 진행 차량이 갑이고요. 예. 진행 차량이 양보를 해주면 차로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예. 양보 안 해주고 그 속도 그대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속도를 높여버리면 사고 나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 과실 7대3으로 차로 변경 차량이 70% 과실이 주어집니다. 사실 뭐 차로 변경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 안 되고 자신이 차로 변경 완료하고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하라 그러는데 서울 도심지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여유 있는 지역이 없어요. 예, 서울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부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드라마가 많은데 초보운전자분들 차로 변경 사실 언제 차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경우 많은데 또 충분히 차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악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영상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과실 비율 판단할 때 영상을 보다가 한 번은 그 인터뷰 와가지고 그 PD님이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험 사기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게 발각이 됐는데 이제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결국 한 번 사고 나니까 차로 변경하는 차량은 아이씨 뭐 내가 일단 차로 변경하다 났으니까 내가 잘못했고 이 경찰에 신고해봐야 벌점이나 범칙금만 부과되고 예. 손해만 보니까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노립니다. 네, 보험 사기범들은. 참 이런 걸 노리는군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번 사고 났는데 차로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었고 피해 차량에서 6명이 내렸답니다. 예. 6명이 내려버리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 신고를 했다가는 벌점이 40점 초과되면 면허 정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6명 그 경상이 전치 2주면 5점이고요. 중상 2주 넘어가면 3주부터는 15점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가는 벌점 100점 넘는 게 우습게 넘어가니까 신고를 못 합니다. 예.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는데 경찰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금감원에서도 보험 사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거든요. 예. 수사를 합니다. 금감원에 보험 사기 의심되니까 진정을 넣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벌점이나 범칙금은 일단 피할 수 있으니까 사실 보험 사기는 모자이크 이론과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 합쳐져야 되니까 운전자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야지만 보험 사기는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보험 사기. 네. 사고는 뭐 발생하지 않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 사실 차를 안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네. 줄이는 방법인데 네. 뭐 줄이는 방법도 사실 본인이 줄여봐야 또 불의 사고가 타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뭐 차로 변경에서 국한해서 말한다면 본인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교통법규에는 두 가지 운전자의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하시고 예. 방향 지시 등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켰어요. 그리고 또 연속 차로 변경하지 마시고요. 연속 차로 변경 그 자체가 위법행위고 오히려 진행하는 차량에 교통에 위험을 주면 난폭 운전으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예.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면 진행 차량이 본인이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와 배려 운전한다면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서 더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차로 변경은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운전자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예. 하지만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차로 변경이 안 되거든요. 점선은 가능하지만 흰색 실선은 안 됩니다. 거기서 차로 변경하다가는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나 교량에서도 차로 변경이 금지되고요. 예. 이와 같이 금지되는 구간을 기억을 잘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차선을 보세요. 흰색 실선이면 넘어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로 변경하다 사고 발생되면 기본과실 7대 3에서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더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차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예.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차로 변경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가 해당되는 차로 변경, 끼어들기가 해당되는 차로 변경은 그냥 처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으니까 끼어들기 금지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각별히 운전자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매주 잘 듣고 있다.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귀에 쏙 박힌다. 아이고, 예, 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사투리를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시죠. 네. 어떻게 좀 노력을 하십니까? 이게 한 서울에 올라온 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약간 묘하게 섞인 그런 느낌.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예. 말투가 이상하다고 서울에서는 또 말투가 이상하다고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7479번님은 팬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매주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374번님 늘 궁금했는데요. 비보호 신호 시 좌회전이 우선입니까? 건너편에서 우회전이 우선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예. 통상적으로는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직진 차량 우선 그다음에 우회전하는 차량 우선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맨 마지막이에요. 무조건 양보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비보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요. 예. 12대 중과실에다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호 위반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예. 뭐 여기 대해서 순위가 변동됐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2639번님 공사 구간으로 차로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로를 피해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결국은 공사 구간으로 차로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차로가 있으면 차로 따라가면 되는데 없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상의 차로를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1차로인지 2차로인지 그 차로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상대방이 차로 없다고 막 지그재그로 휘저 지나간다면 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니까 사실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차로 침범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5대5로 판단받을 가능성 많으니까 예. 본인이 차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보존하셔가지고 가피해자에서 억울함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3855번님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할 건데 방향 지시등 안 켜고 끼어드는 차량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화납니다라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요. 예. 또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냐 물어보면 방향지시등 켜면 안 끼워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방향지시등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켜라고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끼워준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차량이 배려 운전이나 양보 운전 안 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는 켜라고 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킨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과실 7대3에서 방향지시도 안 켰으면 10% 정도 과실이 더 주어집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지시도 안 켜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화가 나죠. 화나죠. 예. 예. 그렇다고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양보해 줘야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보해 주되 예. 예. 뭐 사고는 피하셔야 되고 과실비율 따지는 것은 사고 났을 때 따지는 거고 일단 사고 피하는 게 우선이고 이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방향 지시기도 없이 차로 변경한다는 동영상을 요즘에는 스마트 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제보합니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그거 하셔가지고 예. 그쪽으로 영상 올리면 결국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국가에서 대신 풀어주니까 범칙금 차로 변경 잘못한 경우에는 신호를 안 넣은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다면 본인 또 나중에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예. 또 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신고하세요. 1009번님께서는 방향 지시등을 키면 옆에 차가 오던 속도보다 더 쏜살같이 달려온다고. 맞습니다. 예. 이런 네. 경우 많잖아요, 사실. 네. 네. 택시 분들은 방향지시는 안 켜요. 예. 영업하시니까 더 전문가셔가지고 키면 너무 빨리 와요. 네. 그 양보 안 하려고. 예. 우리 서로 좀 양보하는 그런 문화. 저희가 좀 앞장서 보죠. 저랑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예. 2578번님 옆 차로 차량에 급격한 끼어들기를 막으려고 클락션을 울렸더니 들이박을 것처럼 옆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네. 아예 그 시간을 다 할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복운전 예. 유형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가법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많은데 일단 요 질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예. 드린다면 클락션을 울렸다. 그런데 차로 들이받을 때 들이받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이받을 듯이 하다가 가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클락션을 울린 것은 사람으로 친다면 끼어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자체는 어떤 위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친다면 으이씨 이러면서 칠 듯이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야기시킨 협박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치게 했다면 상해가 될 것이고 부딪히게 해가지고 상해 정도에 안 이르렀다면 폭행이고 예. 차를 파손시켰다면 손괴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위협하는 행위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보복운전의 유형 중 특수협박죄로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당한 게 많아서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